안녕하세요. 윤술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데 명리학만한 게 없습니다.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 사회 과학인데요. 연월일시라고 하는 사주를 통해서 타고난 시점의 기운을 가지고 또 명리학을 근거로 분석을 하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격 검사 도구보다 탁월한 명리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리학을 또 기독교인들은 점이니 애언이니 하면서 단정을 짓는데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불안이나 염려,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독교인들이 또 터부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명리학은요,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리학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점쟁이들이 있는 것 뿐이죠. 점쟁이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하고 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리심리학을 학문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고요. 특히 관계 성장의 도구 그리고 교회 성도 관리에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일주로 알아보는 무오일주입니다. 벌써 쉬운 5번째 시간이네요. 자, 일주론 무오일주 생년월일 시를 만세력이라고 하는 만세력 앱이 있어요. 거기 앱에 이렇게 넣어보면은 청간지지로 된 이 한 쌍의 이 간지가 나옵니다. 간지. 그래서 60가짜라고 하는데 그 간지가 연, 월, 일, 시 태어난 연, 월, 일 시간까지 해서 4개의 기둥처럼 이렇게 간지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 정보를, 특별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통해서 연주는 국가 사회 풍토를 알 수가 있고요. 월주를 통해서는 환경과 직업성, 일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이 무의식적 심리까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연월을 통해서는 사회성을 알 수 있고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오라고 하는 간지는 60갑자 중에 쉬운 5번째 해당하는 간지이고요. 또 무토 그룹의 6번째 이제 무토를 완성하는 간지입니다. 무토가 이제 무르익을 때까지 무르익어버렸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자, 이러한 무오라는 글자가 간지가 일주에 있으면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우선 무오의 글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토는 토죠. 토, 흙입니다. 아주 넓은 대지를 뜻합니다. 넓은 대지. 그리고 아주 광활한 산을 뜻합니다. 높은 산, 큰 산, 높은 산.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 무토는 병화와 또 임수를 품는, 병화와 임수를 품는 그 머금고 있으면서 또 병화와 임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기운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토를 통해서 또 금목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인식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토입니다. 무토니까 아주 큰 것들을 인식하고 상황을 잘 분석하고 보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무토 그리고 굉장한 욕심이 있겠어요. 이 토가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에 있는 오화는 천간에 있는 정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오화는 이제 땅속에서 끓고 있는 이런 용암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주 이제 뜨겁게 이 산 속에서, 산 아래 아주 땅 깊은 속에서 용암이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이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터져 나왔지만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 근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화는 동물로는 우리가 말이라고 하죠. 말. 그리고 빨간색이니까 뭐 적토마. 뭐 토니까 또 넓은 들판에 뛰고 있는 넓은 들판 위에 오라고 하는 역동성으로, 그 화니까, 불화니까 이제 화는 더 퍼짐이거든요. 역동성, 분산, 이러한 뜻을 가지죠. 옆으로 퍼지는 거고, 이 화라고 하는 기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기운을 보세요. 그러한 오입니다. 오화.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들판에 있는 적토마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오라고 하는 일주의 특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뽑아보면 화라산이다. 그래서 굉장히 화라산, 적토마, 뭐 뛰고 있는 적토마니까 활동성이 있겠죠. 활동성. 그리고 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죠. 어때요? 폭발하려고 합니다. 폭발력이 대단해요. 어떻습니까? 적극적이고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지죠. 폼생폼사합니다. 이런 넓은 들판, 산을 질주하는 적토마이다. 이러한 무의 글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화는요, 무토에 있어서 육신은 정인이라고 하고요. 또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12운성은 일생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이 청간 기운 혹은 육신의 기운을 가름해 보는데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 중에 일간과 다른 음양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적합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또 노동이나 기술보다는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선호하는 업무를 좋아하고, 또 어떤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적합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은 꼭 어떤 적합한 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노동이나 기술을 싫어한다. 이러한 정인이 또 제왕이다. 무토가 정인이면서 제왕지에 있어요. 그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생의 경험을 다 하고 모든 어떤 이 관록에 올라서 제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벼슬 자리에 올라서 경험을 쌓고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한 세상 물정에 이미 통달하고 또 능수능대해진 아주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목이 크고 넓겠죠. 또 멀리 내다보고, 또 통이 크고 배짱이 두둑하고 미련에 집착하지 않고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왕의 성격입니다. 이런 무오가 또 정인이면서 제왕지를 깔고 있는 무토이다. 능소능대하게 자수성가를 했고 하면서 또 그렇지만 이제 혈육지간에는 또 무정하고 인덕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왕지입니다.
여자는 제왕지를 타고 나면 가정적이기보다는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지지의 병기정은 우리 무토에 있어서 병화는 편인, 그리고 기토는 겁재, 또 정화는 정인. 그래서 지장간에는 편인, 겁재, 정인이라고 하는 육신이 숨어 있네요. 이렇게 지지의 육신 중에 정편인이 왕하면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또 그러면서 끈꼬매짐이 굉장히 분명한 성격이다. 자존심도 매우 강하다. 이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못 견뎌 합니다. 굉장히 의젓해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이 폭발할지 모르는 오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이 불화를 야기시키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자꾸 자기를 인식하는 이런 메타인지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잘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 나의 울분이, 나의 성정이 얼마나 올라오고 내가 얼마나 나 혼자 제멋대로 하고 있는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들은 정말 리더자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속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도도하면서 뽐내면서 그러니까 공동생활에 있어서 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죠. 화라산의 용액이 이제 흘러내리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욕정이 흐르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열정도 많고 정욕도 강하고요. 자, 인물도 좋고 또 달변가이기도 합니다. 달변이면서 어떤 이거 무토라고 하는 것이 5화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거쳐서 이제 경금까지 올 거니까요. 세상에 이미 어떤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검증한 상태, 어떤 상품을 검증한다거나 해서 무슨 어떤 정보가 더 맞죠. 정보를 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이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소문을 만드는 사람, 또 이런 정보가 사실 정보인지 아주 잘 알아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통계, 요즘 말하는 AI 분석, 또 그러한 일들에도 이 사람들이 잘 또 업무를 담당하겠죠. 가장 좋은 것을 잘 퍼뜨리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수기가 있어서 이 수기가 있어야지 또 건강이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토가 왕하니까 그래도 오화가 무토도 크고 오화가 무토를 생하고 있으면 토가 그래도 큰 편이에요. 그래서 토가 있기보다는 금이나 수 너무 과하니까 또 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타 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요. 자, 봄에 태어난 무오일주다. 봄에 태어난 무오일주는요. 봄에 태어났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운이다. 대운이. 봄에 태어났다면 여름으로 가는 운이 있고 또 겨울로 가는 운이 있을 거예요. 여름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 나무가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고 수가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남자라고 한다면 여자와의 인연이 약하고 또 사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이 좀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묘월에 식상이 함께 있으면 식신생재에서 재근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이다.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오라고 하는 인성이 또 강해지죠. 더 완전 강해지죠.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너무 왕해지니 더 독불장등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인성이 너무 왕하잖아요. 인성이 왕하면 자녀가 귀합니다. 왜냐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귀하고 또 이 식상이 약하고 인성이 강해버리면 정말 엄마의 잔소리가 심한, 그리고 또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식상으로. 그리고 막 그 인성은 다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고 식상은 준비도 안 됐는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의적이고 막 시도해보고 하는 사람은 이 식상이지 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왕하면 식상을 죽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조심성만 너무 있게 되죠. 그리고 조심성이 있지만 또 이 화가 또 들끓기 때문에 어떤 조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조한사주로서 또 피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몸이 건조해지니까 또 미월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잘못은 더더군다나 예민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센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미월 뭐 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가 있다거나 해서 금으로 빼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을 신유술월이다라고 한다면 또 신월은 오히려 이 무토는요 신유술월에 태어난 신유월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신월에 태어나면 머리가 총명하고 6월에 태어났다면 또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어서 이 식상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하지만 그래도 무호가 이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서 좀 이런 예민한 성격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술월이다 한다면 토가 더 왕해지니까 금으로 꼭 설기를 해주는 것이 이 조화를 이룬다. 겨울이라고 한다면 겨울 해자축월이다. 해월에 태어난 무호 일주는 간목이 이제 투간되면은 더욱 귀한 사주가 되고요. 이제 뭐 평관이고 명예를 얻고 아주 귀하다기보다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자월에 태어났다. 이게 자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정제가 되고 또 정인이 되니까 이 정제와 정인이 지지에서 이렇게 제극인이 바로 되면 상관생제 제극인도 아니고 그냥 이 정인을 막아주는 관도 없이 이제 뭐 정제를 막아주는 것도 없이 제극인이 막 되었다.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왜냐? 더욱 환경이고 이 환경과 또 내 아내와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자축월이다. 해자축월이다. 축월. 그러면 축월에 태어났다면 축월은 원래 뭐 거의 모든 축월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가장 기다리는 이 어떤 소라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놀래서 쏙 들어가는 이게 바로 축월이잖아요. 또 추워서 들어가 있는 움츠리고 있는데 나올 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축월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특히 축월이 오화라고 하는 뜨거움을 바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축토는 꽁꽁 얼어 있는데 약간의 서서히 해동되어야 됐지만 서서히 해동되지 못한다. 바로 옆에 있으면 그래도 무토가 있어서 조금이나 낫습니다. 하지만 이 무호 자체가 굉장히 조하고 또 이 축월에 이 냉암이 만나가지고 이제 폭발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뭐 요가를 한다거나 어떤 자기 인식을 잘하고 또 자기 챙김을 잘하고 마음 챙김 요즘 뭐 마음 챙김 잘 하고 사시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직업군으로 말하자면
뭐 살생대권, 뭐 또 의학이라고 하는 뭐 또 활인원. 살생대권은 뭐냐면 이 죽일 살.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죽일 수 있는 사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검찰, 검사, 뭐 경찰, 군경, 응? 군인, 또 뭐 판사, 교도관, 뭐 등등 무슨 세무조사 비리하는 뭐 세무조사, 조사하는 뭐 국세청, 뭐 이런 국정원, 뭐 청와대. 그리고 또 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가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은 뭐 또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사, 간호사. 요즘 문제가 많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의사와 간호사, 수의사, 뭐 또 역술인, 뭐 심리상담사, 무속인, 종교인, 교육자들도 모두 사람을 살리는, 도와주는 직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타인에게 이익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가 좀 우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무오일주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토가 아니고 금이나 뭐 수. 자, 이렇게 무오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기미일주로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일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운이라고 혹은 나쁜 뭐 사주다라고 하면서 체념하기보다는 삶을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또 기도합니다. 삶이 너무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뭐 염세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아주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지금 아주 힘든 과정에 있다면 잘 이겨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둠의 끝은 있으니까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실 것이고, 그 배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